사실 이런 소식이 발표되면 진짜 궁금한 거 나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그럼 만약에 내가 못 받는다면 어떤 사람이 받게 될 걸까?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정말 효율적으로 정책이 될까?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그걸 기준한 거죠. 네. 더 힘든 사람한테 더 많은 돈이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네.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뭐 1등부터 100등까지 버는 사람을 쭉 세웠을 때 이 1등에서 30등까지는 조금 양보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70분한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겠다라는 건데요. 네. 이게 또 가구 수별로 달라집니다. 1인 가구서부터 4인 가구까지 금액이 달라지는데 일단 혼자 사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또 한 명이 추가돼서 2인 가구면은 20만 원이 추가돼서 60만 원. 3인은 80만 원. 그리고 4인 가구면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그러면은 이제 소득 하위 70%에 그렇죠. 해당이 돼야 이제 일단은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이 되는 건데 네네. 아니 보통 우리가 이 소득 하위 70%라고 하면 네. 내가 거기에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네. 나도 들어가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죠? 예, 소득 하위 70%라고 한다면 굉장히 사실은 범위가 넓어요. 그렇다면서요. 네, 이래서 이거 뭘 기준으로 할 것이냐를 굉장히 정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네. 4월 3일 드디어 발표가 났습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소득 하위 70% 가구를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 논란이 많았죠.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네,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근데 왜 건강보험료를 굳이? 생뚱맞다라고 생각이 내실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일단 일부 인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해서 정말 이제 생활이 힘드신 분들을 제외하면 전 국민의 98%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데 사람들을 표본으로 뽑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반으로 이게 부과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혹은 돈을 적게 벌더라도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나마 가장 지금 최신의 상태를 그나마 반영할 수 있다는 거. 플러스 여기에 별도로 조사할 필요 없이 이미 갖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네. 그 3월 한 달 그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네. 얼마나 내는지는 이게 건강보험료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유형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직장 가입자, 자, 네. 지역 가입자 이렇게 나뉘어요. 이게 뭐냐면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직장 가입자라고 합니다. 사업장 가입자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월급을 받지 않고 그냥 내가 장사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가입자라고 해가지고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건강보험료 얼마 내면 받으십니다. 이게 아니라 가입자 유형에 따라서 이제 얼마를 내는지 이 기준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네. 이걸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여기에 이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를 내가 뭐 8만 원 정도를 내면 혹은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6만 원 정도를 내면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이하로 낸다면 2인은 뭐 15만 원 정도, 직장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는 14만 원 정도고 네. 그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소득 하위 70%. 요 기준 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맞벌이일 때 다를 거고, 뭐 누가 직장을 다니냐 안 다니냐. 그러네요. 그럼 예를 들면은 남편 직장을 다니는데 아내는 자영업을 해요. 예.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은 지역, 한 사람은 직장 가입자. 그렇게 되는 복잡한 거예요. 케이스도 있죠. 그런 이 거 어떻게 경우에는 해요? 네. 합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는 섞일 수가 없겠죠. 네. 2인인 경우에 한 명은 지역 가입자, 한 명은 뭐 직장 가입자면 합쳐서 15만 원. 보험료가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것만 보면 되고요. 뭐 4인 기준이다 그러면 뭐 아이가 2명 있고 두 분이서 이제 맞벌이를 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두 분의 보험료를 합쳐서 24만 원 정도가 넘지 않아야 아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 진짜 궁금한 게 네. 이 최근 급격히 이제 갑자기 그 코로나19 때문에 재난 때문에 어려워진 거예요. 네. 그러면 건보료에 이게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사실 도움을 받아야 이건 제대로 도움 받는 건데 자영업자다 뭐 소상공인들은 그렇죠. 전혀 방법이 없는 건가요? 자영업자분들 같은 자영업자. 경우에는 네. 건강보험료가 언제 걸로 부과되냐. 네. 작년도 소득을 올해 신고한다면 5월에 신고를 하잖아요. 네. 이 5월에 신고된 소득이 11월에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자영업자분들이 내고 계신 이 건강보험료는
작년 5월에 신고한 아, 그렇네. 즉 2018년에 그렇죠. 신고한 네. 벌어들인 소득을 5월에 신고했고 이게 작년 11월에 반영돼서 지금 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재작년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이어지고는 있어요. 최신 맞습니다. 데이터는 아니군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발표는 안 났지만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예.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예. 그 긴급 재난 지원금은 언제쯤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네. 나라도 아무리 이제 네. 나라가 돈이 많다고 해도 늘 호주머니에 돈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자금을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을 마련을 했을 때 전체 필요한 재원 중에 80%가 마련이 되고 나머지 20%는 지방자치단체에 네. 돈을 재원을 좀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총선 직후에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그 이후에 전체적인 자금을 마련을 해서 예.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계획이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그게 한 5월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5월 있습니다. 전후로. 네. 그렇다면 5월 전후 때 지급이 되는 날 네. 돈은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까지 발표된 바에 의하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이면 이걸 한꺼번에 드리진 못하고 예. 이걸 세 차례에 걸쳐서 30, 30, 40 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눠서 분납으로. 지급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급해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줄 때는 현금으로 주나요? 뭐 어떻게 통장 입금해 주는 건지. 요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뭐 전자화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요? 거기에다가 이제 충전을 해주거나 뭐 지류 상품권으로 줄 계획입니다. 아, 그런데 이왕이면 현금이 나을 텐데 왜 현금으로 안 주는 거죠? 그렇죠. 미국은 현금 지급하는 것 같던데, 그죠? 그런데 이게 예. 현금으로 주면 좋겠지만 단점들이 또 있어요. 뭐요? 아하. 이거를 왜 주냐 하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어려우니까. 네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나가셔서 외식도 하시고 뭐 소풍도 다녀오시고 막 이제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 주셔라 해가지고 드린 돈이 자칫 안 쓰여지고 현금은 저축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인 생활비는 쓰고 살잖아요. 뭐 마트 가서 장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대중교통을 탄다거나 타고 어디 잠깐 돌아다니시는 뭐 출근하시는 이런 것들은 하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뭐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사용의 제한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에게 그 긴급 재난 지원금을 나라에서 주는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이렇게 전체 가구의 70%까지 폭넓게 지급해 주는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예, 이게 사실 이뿐만 아니라 뭐 코로나19로 겪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당 현금으로 거의 예, 예. 1,000달러. 우리나라 현금, 돈으로 맞아요. 지금 예. 환율 따져보면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미국에서 지급한다고 하고요. 추신수 선수 아시죠? 네네. 메이저리그에 계시잖아요. 이 속해 있는 구단의 마이너리그 선수들 191명에게 추신수 선수가 개인 돈으로 1,000달러씩 지급을 아, 추신수 선수가 그렇게 지급을 했대요? 네. 직접 네. 사비로. 추추 트레인이니까. 저 기사를 봤어요.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말고요. 네. 저는 10만 원 더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왜요? 제가 지금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아, 그렇다면 경기도민은 10만 원 더 받는다는 사실이 맞나요?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바로 지원하는 긴급재난 생계비, 뭐 용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각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린 건 정부에서 주는 돈이고 네. 예. 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여기에서 각각 주는 게 있다면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거 경기도에 사시잖아요. 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거든요. 그러니까 네.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는 1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광역 그러면 자치별로 지급 대상이나 금액이 다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경기도는 그러면은 경기도민 전체에게 10만 원을 주는 거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주는 것처럼 일정의 선을 긋고 아하. 주는데 이게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자체별로 또 다 달라요. 예, 예. 다 달라서 이걸 표를 보면서 아, 좋습니다. 도대체 그럼 예, 예. 뭘 기준으로 얼마나 주냐. 이거 우리가 지역 감정 일으키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이걸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명칭은 재난긴급 생활비입니다. 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지급이 되고요. 뭐 경기도는 전체입니다. 모든 경기도민이라고 한다면 1인당 10만 원을 네.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긴급 생계자금이라고 해서 중위소득 100% 이하, 이건 소득 기반으로 하고요. 네. 뭐 대전 같은 경우에도 중위소득의 50% 초과 100% 이하 이 사이인 분들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줍니다.